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러쉬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은 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브러쉬 툴이고요. 이 브러쉬 툴에서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브러쉬 툴이라고 나오고 괄호 안에 B라고 나와 있죠. 단축키 B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단축키를 누르고 B를 누르게 되면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우스를 브러쉬 툴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좌측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 툴들이 있는데, 오늘은 브러쉬 툴과 펜슬 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러쉬 툴은 단축키 B라고 했죠. 원하는 단축키 B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요. 이 브러쉬 툴에 대한 브러쉬에 대한 색을 바꾸고 싶으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꾸시면 됩니다. 포그라운드 컬러에 있는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하고, 이 컬러 피커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브러쉬가 지금 많이 번져 있는 느낌이 들죠? 이 브러쉬 툴 자체가 원래 번져 있는 형태를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러쉬에 대한 종류를 좀 선택하고 싶으시면 이 캔버스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브러쉬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캔버스 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다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우스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이거 브러쉬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처럼 모양이 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브러쉬 툴을 그리는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브러쉬에 대한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 왼쪽 각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키보드에서 브러쉬가 작아지게 되고, 오른쪽 각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신 다음에 크게 작게 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브러쉬 툴에 대한 종류를 고르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도 있지만 단축키 F5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패널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브러쉬를 고를 수 있고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 스페이싱 부분인데요. 이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뜻합니다. 이 간격이라는 것을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선을 그릴 때는 점과 점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점과의 점 사이를 뜻하는 게 스페이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게 되면 수치를 이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디자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우선 다시 전부 다 지우고요. 이제 브러쉬에 대한 종류를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브러쉬를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캔버스 위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브러쉬만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 포토샵을 설치한 뒤에는 다양한 브러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브러쉬를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브러쉬를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창을 활성화 시켰죠. 이 상태에서 이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 그 중에 리플레이스 블러쉬를 처음에 합니다. 그냥 로드 브러쉬 해도 되지만, 로드 브러쉬 하게 되면 이 중복된 브러쉬가 다시 로드가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브러쉬를 처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브러쉬로 전향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리플레이스 브러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재 브러쉬를 로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띄웠는데 현재 이 위치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우선 포토샵에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 그리고 원하는 폴더,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어도비 폴더, 그리고 어도비에 있는 포토샵 폴더, 포토샵 폴더에 있는 프리셋 폴더에 있는 브러시스라고 있습니다. 브러시스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전부 다 다른 브러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위에부터 차례대로 들어갈게요. 리플레이스에서 하나 불러오면 이전에 있던 건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처음 게 불러오게 되죠. 다음부터는 리플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로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플레이스는 기존에 있는 걸 삭제하고 새로 불러드리는 거기 때문에 첫 단계를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엔 이어서 로드 브러쉬로 두 번째 거 이렇게 불러오고 다시 로드 브러쉬 세 번째 거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화면을 좀 빠르게 돌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브러쉬를 다 불러드렸어요. 스퀘어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원하는 브러쉬들을 전부 다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불러드리게 되었고, 지금 브러쉬를 좀 작게 보기 때문에 좀 크게 보도록 바꿀게요. 스몰 썸네일에서 라지 썸네일로 해서 좀 크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지 리스트로 할까요? 라지 리스트는 하기네요. 라지 썸네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화면을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것을 불러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물론 내근직도 있지만 대부분 에이전시나 SI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파견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기 컴퓨터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다른 컴퓨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업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로드 브러쉬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꽤 걸리고 다소 귀찮은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다 불러온 브러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이브 브러쉬를 하시게 되면 원하는 브러쉬를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 올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올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젠 이 로드 브러쉬 한번 해볼게요. 로드 브러쉬에서 이 올이라는 브러쉬가 하나 있죠. 이 파일만 이제 앞으로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 원하는 브러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많은 브러쉬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어를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구글은 포토샵 브러쉬 프리 다운로드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미리 보는 관련 이미지들도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한번 들어가서 이미지 보기로 들어가서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속눈썹 관련된 브러쉬가 필요하다 하면 클릭하셔서 사이트 페이지 방문하게 하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브러쉬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셔도 되고, 핀터레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를 가셔서 이곳에도 그 브러쉬를 검색을 하게 되면 브러쉬 다운로드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브러쉬들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이런 형태의 브러쉬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다운을 받으면
다운을 자,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가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고요. 용량이 다소 되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풀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도 다 풀고 다운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워터컬러라는 브러쉬를 한번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캔버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에서 이 설정 버튼에서 로드 브러쉬 하나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쪽이죠.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 파일을 클릭해서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이어서 더 다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받은 어떤 브러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모양을 해볼까요? 좀 색이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붓의 모양을 만든다던가 또 뭐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점점 덧대어서 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고요. 자, 다음에 펜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슬은 우리가 두 번째에 있는 것이죠. 이 브러쉬와 펜슬의 차이점은, 우선은 브러쉬를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로 해서 브러쉬를 그릴 때, 자, 다른 걸로 그려야겠네요. 자, 브러쉬를 동그라미 브러쉬로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색깔은 다른 색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 브러쉬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원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원색과 다른 색으로 약간 부드럽게 보이기는 이런 계단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죠. 두 번째에 있는 펜슬, 이 전부 다 단축키가 BBB 되어 있는 것은 이 Shift B로, Shift 단축키 누르게 되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펜슬 툴을 놓고 이게 다시 그리게 되면, 자,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르게 되죠. 왼쪽은 이 브러쉬로 그린 거, 오른쪽은 이 펜슬 툴로 그린 건데, 펜슬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픽셀이 다 살아있고, 이 왼쪽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브러쉬처럼 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선이 명확한, 경계가 명확한 것을 표현하는데 펜슬 툴을 씁니다. 주로 펜슬 툴 같은 경우에는 뭐 디테일한 아이콘들을 만들다던가,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뭐 픽셀 아트라고 해서 픽셀로 이렇게 찍어서, 점 하나를 찍어서 어떤 캐릭터나 아이콘을 만든다던가 하는 기법을 많이 썼었고,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뭐 드로잉을 한다던가, 또는 그 외에 다른 색을 채운다던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뭐 아까처럼 브러쉬에 대한 다양한 모양을 활용한다던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용하는 방법은 펜슬이나 브러쉬 툴은 모두 다 같습니다. 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좀 부드러운 것을 좀 표현하고 싶으면 브러쉬 툴, 그렇지 않고 뭔가 경계가 확실한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펜슬 툴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브러쉬 툴이나 펜슬 툴을 사용했을 때 그냥 드로잉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게 되면 바로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45도 간격은 좀 안되네요. 바로 위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은, 우선 브러쉬를 그릴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펜슬 툴도 마찬가지고요.
펜슬 툴도 클릭 드래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시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되면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점에서 점 사이로 그리고 싶으면 이 클릭 한 군데 하시고 시프트 누르고 반대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점과 점 사이가 전부 다 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된 이유는 이 스페이싱 간격이 많이 좀 수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이싱 간격을 많이 줄이게 되면 직선으로 많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면 선이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브러쉬 툴과 펜슬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